3번 갑니다. recently 최근에 I was with a client. 우리 client라고 이제 고객이잖아요. 그쵸? 내가 한 고객과 함께 있었습니다. Who had spent almost 5 hours with me. 그 고객이 거의 5시간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나와 5시간 시간을 함께 보낸 고객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선생님이 그러셨어. 빈칸 내용 추론. 주제 추론은 서두가 중요하다고. 글의 첫 문장 두 번째 보면서 중심 소재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셨으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글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봐요. 내가 최근에 5시간을 함께한 고객과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어떤 에피소드로 글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에피소드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냥 마음을 놓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꼭 막 글의 서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심 소재를 찾아내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글을 쭉 읽으면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런 고객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As we are parting for the evening, 우리 part가 ing가 붙었다는 건 part가 동사로도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동사로 쓰이면 그렇죠. 이거 분리하다, 헤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저녁을 위해서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우리 reflect on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되돌아보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되돌아보았습니다. 뭐를? What he had covered that day. 우리가 그날 커버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커버, 물론 여러분 덮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고객과 5시간 동안 줄창 뭐를 덮었겠어요? 사실 여러분 커버는요.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뜻은 무언가를 덮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주제를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다루었던 것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5시간이나 이야기를 했으니 사실은 한번 이렇게 정리할 시간은 필요했을 거예요. Even though, 비록 our conversation was very collegial.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 collegial 밑에 나왔어요. 평등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었지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even though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제 이런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절을 뭐 하려고? 강조하려고 나오는 아이.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절의 내용이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 평등하게 책임을 지는 이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고객과의 대화예요. 보통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고객과 뭐 영업사원, 고객과 어떤 직원은 이렇게 가불의 관계이지. 그러니까 가불의 관계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이렇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그 고객과 나의 관계는 그렇게 평등하게 서로 합의를 보는 그런 사이였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지만 I noticed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나의 고객이 was holding one leg, 한쪽 다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근데 어떻게? At the right angle. 우리 앵글이라고 하면 각도이죠. 우리 또 right angle, 올바른 각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right angle 이제 직각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이 한쪽 다리를 to his body, 그의 몸에 직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봐요.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객의 한쪽 다리가 몸에 직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seemingly, 우리 seemingly 그러면 이제 외견상으로 뭐 이런 뜻이잖아요. 외견상으로 wanting to take off, 우리 take off라고 하면 물론 이제 옷을 벗다라는 뜻도 있지만 take off에는요 서둘러 떠나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떠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요? on its own. 그 스스로가. 이때 뭐 it라고 하는 건 그 다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직각으로 이루는 이 다리가 정말 당장이라도 이렇게 떠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우리 even though 절이고요. 내가 지금 무언가 발견한 거니까 잠깐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뭘 발견했냐면 고객과 함께 있는데 이 고객과 5시간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무슨 주제의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객의 다리를 보니까 이 다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장 여러분 서둘러서 지금 떠나고 싶은 거, 떠나고 싶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누가 앉아있는데 나랑 이야기는 다리를 다 저곳이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을 쫙 벌리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이쪽으로 나가고 싶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죠. At that point, 그때 I said,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You really do have to live now, don't you?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잠깐, 우리 have to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동사인데 그 앞에 do가 나왔죠. 이렇게 d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나오면 이거 강조하는 do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아, 당신이 정말로 진짜로 지금 떠나야만 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다리를 보니까 당장이라도 이렇게 서둘러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he admitted. 그 고객이 인정을 한 거예요. 네, 저 떠나야만 합니다. I'm sorry. 죄송해요. I didn't want to be rude. rude로 그러면 이제 무례한이라는 뜻이죠. 제가 정말 무례하고 싶진 않지만 I have to call London. 제가 런던에 전화를 해야 하고 I only have 5 minutes. 저에게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 5분 안에 런던에 전화를 해야 돼서요. 저 사실은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라고 여러분 admitted, 인정을 했대요. Here was a case. 여기 한 상황이 있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우리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관계부사절이 나와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관계부사절 왜 나왔을까? 이거 세미나 변형 특강에서 이야기할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My client's language and most of his body. 우리 이 고객의 말과, 말이요, 언어적인 것과 그리고 이 고객의 몸의 대부분의 것은 revealed, 드러내고 있었어요. 뭐를? Nothing but. 여러분 이때 but은 하지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but은 무언가를 제외하고, 즉 무언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얘만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nothing but 그럼 보통 이제 only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언어적인 말과 사실 그의 몸의 대부분, 많은 부분은 positive feelings, 어떤 긍정적인 느낌만을 사실은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빈칸이 여러분, his feet, however, 하지만 그의 발은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이 발, 이 다리, 이 90도를 이루고 있는 이 다리가 누구와 우리 however가 있으니까 지금 대조되는 거잖아요. 고객의 어떤 말이요, 언어적인 거. 그리고 고객의 이 다리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와 사실은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사실 얘네들은 그냥 공손하게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리는 어땠다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리는 이렇게 공손하게 나오는 말, 공손함을 보여주는 어떤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는 다른 뭔가는 달리 사실은 빨리 떠나야 하는 이 사람의 본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선택지를 보지 않더라도 무슨 말이 나올지는 알 것 같지만 그러다 한번 봅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요, 뭐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은, 즉 그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clearly told me, 명백하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as much as he wanted to stay. 우리 as much as 그럼 뭐뭐 하는 만큼 이런 뜻이잖아요. 그가 여기서 나와 머물고 싶은 만큼이나 duty was calling. 우리 duty라고 이제 의무,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해야 할 일이 부르고 있다. 뭐 이러면 여러분 직역이고요. 우리가 보통 duty calls라고 이야기를 하면 해야 할 일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빨리 가서 런던에 전화해야 되는 이런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그의 다리가 명확하게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 그의 발은 그가 당장 해야 되는,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 선택지 한번 갑니다. 갔더니 그의 발은 a signal of his politeness, 그의 공손함의 신호였습니다. 아니죠. 지금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사실 표현하는 거니까 사실 무례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상관없고요. 이번에 갔더니 the subject of the conversation, 그 대화의 주제였었어요. 이 대화가 발에 가는 것이었었어요. 저는 이 선택지 보고 혼자 웃었거든요. 이런 선택지도 가능하구나. 세 번째 갔더니 expressing interest in my words, 내 말에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발이 관심을 표현했다면 90도가 아니라 앞으로 오므렸겠죠. 그렇죠? 다음 네 번째에 가시면 the most honest communicators,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우리 communicate 그러면 의사소통을 하다, 의사를 전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가장 정직한 의사 전달자였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정말 본심을 드러내는 거 괜찮지요. 다음 다섯 번째 가시면 그 발이 excitedly, 아주 신이 나서 stepping onto the ground, 그 바닥을 막 내딛고 있었어요. 나 지금 뭐 춤추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번이구나? 4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선생님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빈칸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사실 에피소드다 보니까 명확히 얘가 주제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뭐 했어요, 여러분? 고객과 대화를 하는데 고객의 말이요, 말. 그리고 여러분 고객의 이 다리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는
사실은 내가 주목하고 발견하지 않았으면 나랑 계속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객의 다리라고 하는 거, 지금 다리가 향하는 방향을 보니 고객이 지금 당장 나가고 싶은 고객의 본심이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떤 이야기? 여기에서 본심을 보였다? 본심을 보인 것은 가장 정직한 의사 전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와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뭐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 영어가 참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이나 글과 같은 이런 언어적인 표현보다 사실 우리가 body language, 우리가 2부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몸짓 언어와 같은 혹은 뭐 뉘앙스와 같은 뭐 표정과 같은 이러한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사실은 본심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걸 수능에서 진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글을 보시다가 말이 아니라 어떤 이런 비언어적인 어떤 몸짓과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가 더 정확해. 얘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 34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 마지막 문제였었고요. 와, 선택지가 엄청 길었었죠. 그쵸? 네, 선택지가 길었어요. 우리 3월 학평만 해도 이 빈칸의 네 번째 문제, 이렇게 빈칸은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문항수가 올라갈수록 31, 32, 33, 34 이렇게 갈수록 선택지가 길어지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3월 학평만 해도 사실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었던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봅니다. One of the main reasons,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라고 되어 있고 앞으로 많은 질문에서 이런 형태를 보실 텐데 one of, 뭐 중에 하나는 one thing, 뭐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이 one이 가리키는 것은 보통 저 뒤에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one이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중에 하나는 얘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해석하실 때는 다음 내용적으로는 필자가 여러분 이것들 중에 한 가지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one이 가리키는 것이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소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 하는? Students may think, 학생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y know the material, they know the material. 우리 material 그러면 이제 뭐 물질이라는 뜻도 있지만 학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료 혹은 뭐 소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자료를 알고 있다라고 even 심지어 when they don't,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 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들이 자료를 사실은 알고 있지 않을 때조차 내가 이 자료를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되게 많이 겪는 거죠. 사실은 몰랐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죠? 그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They mistake familiarity for understanding. 우리 mistake가 명사로가 아니라 동사로 썼습니다. 우리 mistake A for B라고 하면 A를 B로 착각하다, A를 B로 잘못 알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familiarity,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understanding, 이해, 내가 알고 있다 라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one thing, one이 가리키는 것은 글의 중심 소재다. 그래서 일단 얘는 여러분 첫 문장부터 적어볼게요. 우리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쵸?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familiarity, 어떤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내가 이해했어, 내가 알고 있어 로 여러분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렇죠.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한다. 아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문제점이죠. 그렇죠. 친숙하기 때문에 이해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니까 문제점. 우리 2부에서 말씀드렸어요. 필자가 글의 서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갔더니 Here is how it works. 여기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여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it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상황 뭐요? 그렇죠. 친숙함을 이해, 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은 학생들이 왜 친숙함을 이해라고 생각하는지, 왜 학생들이 친숙함을 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과정에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쭉 한번 볼게요. 하더니 You read the chapter once. 여러분이 어떤 자료의
장이죠, 여러분. 챕터. 그냥 챕터라고 할게요, 여러분. 챕터를 한번 읽어요. 아마도 highlighting as you go, 우리 highlight이라고 이제 강조 표시를 하는 거죠. 뭐 형광펜으로 쭉쭉 그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강조 표시를 하면서 뭐 당신이 가면서 여러분 갑자기 어딜 가요? 이때 우리 go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2부 할 때 우리 work, W-O-R-K 어떤 일을 하다라는 동사는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뭐 공부를 할 수도, 훈련을 할 수도, 의사소통을 할 수도 문맥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서 고는 뭐겠어요? 그렇죠. 어떤 챕터를 읽을 때 그게 바로 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챕터를 읽을 때 중요 표시를 하면서 강조 표시를 하면서 어떤 챕터를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then later, 그리고 나서 나중에 You read that chapter again. 그 챕터를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아마도 focusing on, 이제 집중을 하겠죠. 뭐에? The highlighted material. 그 강조 표시가 되어 있는 자료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읽습니다. 그리고 as you read it over, 우리 read it over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그리고 아마 그 강조된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the material, 그 자료가 is familiar. 익숙해져요. Because, 왜냐하면 you remember it, 당신이 그것을 from before, 전에 읽었던 것, 당신이 전에 읽었던 것으로부터 그 내용을 갖다가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익숙해져요. And 그리고 this familiarity, 이런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might lead you, 여러분을 이끌죠. 뭐 하도록? To think, okay, I know that. 맞아, 이제 내가 이걸 알고 있어. 내가 저걸 알지? 라고 생각하도록 이끌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쭉 해석을 했는데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친숙함을 이해로 착각을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어떤 챕터를 읽어요? 강조 표시를 하죠.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물론 그때 이제 강조 표시한 부분 위주로 읽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이전에 읽었던 것으로부터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내가 이걸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이 친숙함, 익숙함이라고 하는 건 왜 생겨나요? 한 번 읽었더니 아니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read it over,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어떤 자료를 읽다 보면은 친숙함이 생기고, 그리고 반복을 했으니까 이전에 읽었던 게 기억이 나니까 내가 그게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 난 이걸 알아. I know that. 난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났다라는 건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착각하는 것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this feeling of familiarity, 이러한 친숙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is not necessarily, 우리 not necessarily라고 하면 이제 부분 부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equivalent, 동등한, 고1이니까 여러분 이 각주를 주셨는데 사실 고3 되면은 각주 안 주는, 그런데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여러분 동등한이라는 뜻입니다. 동등한, 즉 뭐와 같진 않냐면 to knowing the material, 그 자료를 알고 있는 것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실 첫 문장에서 봤던 거죠. 무언가 친숙함을 이해했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한다. 여러분 그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친숙함과 아는 것, 이해는 사실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may be of no help 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and를 전후로 병렬 한번 찾아보세요. 병렬. 지금 뭐랑 병렬이에요? 선생님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랑요. 오케이, 좋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maybe of no help,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의,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치사예요, of. 전치사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쵸? 여러분 전치사의 목적어는 누구? 명사. 뭐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전치사 of가요. 목적어를 취하는데 그 목적어 여러분 사랑, 뭐 아름다움, 도움, 이렇게 뭔지는 알겠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 우리가 이제 그런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of 다음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나오면 뭐 사랑의, 아름다움의, 도움의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지만 형용사로 해석하시는 게 좀 적절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하는, 도움이 되는 뭐 이 정도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no래요. 그러면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이런 친숙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When you have to come up with. 우리 come up with 진짜 많이 나오는 수거 있죠. 그쵸? 뭐 하는 거.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생각을 떠오르다,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an answer on the exam, 시험에서 answer, 정답을 생각해내는데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친숙해서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험 현장에 가서 답을 생각해내려면 이 친숙함이 전혀 정답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럼 잠깐 여기까지 가면 결국 이렇게 착각하는 것의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시험에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정답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in fact래요. 사실상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우리 친구도 앞으로 고1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독해하실 때 in fact가 나오면 겉으로는 사실상, 마음속으로는 더 나아가서 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강도가 센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앞에 무슨 이야기 했었어요? 이런 친숙함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도움이 안 돼. 답을 떠올리게 할 수 없어. 그러면 같은 이유, 도움이 안 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 더 나아가서 이런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can often lead to errors. 사실은 아주 자주 error, 실수라고 하는 것을 lead to, 가져옵니다. 어디에서? multiple choice exams. 여러분, multiple choice, 선택지가 다양한 우리 선다형 문제이죠. 그렇죠? 우리 선다형 시험에 있어서 사실은 실수를 많이 가져와요. because, 왜냐하면 you might pick a choice. 여러분이 어떤 선택지를 골라요. 그런데 어떤 선택지냐면 that looks familiar. 친숙해 보이는 선택지를 고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선다형 시험에 있어서는 실수를 가져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관식에선 답을 떠오르지 못하게 해요. 객관식, 선다형으로 가면 사실은 여러분 뭐 하대요? 실수를 가져온대요. 왜냐하면 당신이 선택한 그 선택지가 되게 익숙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말로 생각하면 선다형 시험에서 실수를 한다는 건 문제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문제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건 당신이 고른 이 선택지라고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라는 거죠. 당신이 오답을 골랐기 때문에. 근데 왜 오답을 골랐냐면 익숙해 보여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뭐라 되냐면 only to find later that 이라고 되어 있는데 only to find later tha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것만 사실 알았어도 이것만 알았어도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컴마 쉼표 다음에 나오고 여러분 only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앞에 거 했지만 결국 투부정사 하게 되다 라고 해서 보통 only 투부정사는 여러분 원치 않았던 결과가 나온 경우에 어떤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익숙해 보이는 선택지를 골랐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 it was something you had read. 그것이 당신이 이미 읽었던 것이긴 해요. 그래서 익숙함을 주겠죠. 여기서 it은 누군데? 당신이 고른 그 선택지죠. 그렇죠? 익숙해서 고른 그 선택지가 사실은 당신이 이전에 읽었던 것이긴 하지만 빈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실수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 그리고 어떤 유감이 되는 내가 원치 않는 기대라고 하면 뭐겠어요? 이전에 읽었고 익숙해 보이긴 하지만 뭐는 아니었던, 그래서 정답은 아니었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정답이 아닌 것을 알고 나서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가시면 1번이에요. You couldn't recall the part you had highlighted. 여러분이 recall,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The part, 부분을요. 어떤 부분이냐면 당신이 강조했던 부분을 기억을 못해요. 내가 강조 표시했던 거, 그게 몇 번째 줄에 있었더라?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다음 두 번째 가시면 It was really the best answer. 그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답, 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it이라고 하는 건 당신이 고른 선택지.
어떤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답? 정답이잖아요. 아, 뭐예요? 보긴 봤지만,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답이 아닌, 우리가 이런 거 보통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죠. 그쵸?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돼버린 거예요. 아, 정답이 아니다? 2번 괜찮고요. 세 번째 가시면, 그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what's based on 뭐에 기반하냐면 여러분의 이해에 기반합니다. 이 답 쓴 친구들은 이걸 전체를 사실은 잘못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친숙함과 이해는 같은 것이 아니다. 아예 주제에서도 벗어나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네 번째 가시면 repetition, 우리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enabled you, 당신으로 하여금 to pick the correct answer, 올바른 답, 정답을 고를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친숙함을 갖고 오고 친숙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답을 양산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고요. 다섯 번째 가시면 it indicated다. 우리 indicate이라고 하는 건 가리키다, 나타내다,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자연스럽게 built up, 구축되어지는 것이구나,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보여준대요. 그럼 친숙함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게 이 글의 주제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문맥상 맞는 말, 그리고 앞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only to 부정사 다음의 내용은 어떤 원치 않는 결과나 후회, 뭐 유감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그거에 적합하려면 읽은 것이긴 하지만 결국 걔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원치 않는 결과이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부분에는 여러분 어떤 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글의 주제를 포함하는 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요? 반복 읽기를 통해서 친숙함이 생기면 학생들은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어서 시험에서 좋지 않은, 즉 시험에서 정답을 쓰지 못하는 문제점을 양산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 있는 것은 여러분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몇 번밖에 답이 아니겠어요? 2번. 그 말이 들어가는 건 사실 2번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빈칸 문제는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제를 내가 좀 파악하려는 훈련, 그리고 답을 고르고 나서 이 주제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셔서 35번 가보도록 합니다. 우리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좀 시간이 없긴 한데 여러분 딱 하나만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 막 그런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반복해서 읽었잖아요, 선생님. 읽은 게 어딘데 진짜 이렇게 해도 정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공부 예전에 했었고 지금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에요. 반복해서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여러분이 한번 써볼 수 있는 것, 보지 않고 써볼 수 있는 것, 그걸 좀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항상 책을 덮고 아니면은 밤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백지, 하얀 종이를 가져다가 한번 이렇게 쭉 써봤거든요. 갑자기 너무 모범 생각네요. 그렇죠? 써보고 나서 다시 책을 열어보고 내가 이 부분은 기억 못했구나, 빠뜨렸구나. 내가 이 부분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 검토해보면 머릿속에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읽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번 갑니다. 시간도 없는데 별잔소리를 다 해. 그렇죠? 우리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런 문제이고요. 보통 우리에게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관하다? 이제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뭐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냐면 글의 주제와 무관한 문장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관한 문장 찾기 이 유형은 100이면 100다 두 가지씩 선택지 1번이 시작하기 전에 주제문이 나와 있는 지문을 가지고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하셔야 되냐면 선택지 1번이 시작하기 전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든 주제를 한번 예측해 보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읽어가시면서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는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 않은, 그래서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인데 우리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이유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무관한 문장 치고는 지문이 되게 길었었죠. 그래서 해석하시다가 좀 힘드셨을 그런 문제입니다. 갈게요. 갔더니 given the widespread use of emoticons in electronic communication, 우리 given이라고 하면 뭐 주어진이라는 뜻도 되지만
보통 무언가를 고려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면 어떤 폭넓은 사용을 고려해요. 이모티콘 아시죠? 우리 친구들 깨떡 뭐 이런 거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쓰시는 어디에서 이런 전자 커뮤니케이션 통신에서 이모티콘의 그 폭넓은 사용을 고려하면 an important question 어떤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 웨더절이에요. 여러분 웨더절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것들이 have internet users 인터넷 사용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help라는 동사요. 목적어 넘어서 목적격 보호자리의 to 부정사도 좋고 to 뺀 원형 부정사도 좋고 그래서 하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예요. 뭐에 있어서? in online communication 온라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감정을 이해하는데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1번 이 시작하기 전이니까 얘가 주제라고요. 뭐요? 이 글에서는 이모티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상에서 그 인터넷 사용자들이 뭐 상대방이 여러분 이모션 감정이겠죠.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구나. 그럼 당연히 여러분 글의 흐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이모티콘이 도움이 되더라. 혹은 도움이 되지 않더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은 흘러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갔어요. 갔더니 우리 이모티콘스라고 주어가 나와 있고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지금 여러분 끼어 들어간 것 뿐이에요. 주어 동사 일단 연결해 두시고요. 우리 이모티콘이요. 특히나 character based ones, 어떤 캐릭터에 기반한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are much more ambiguous. 우리 ambiguous 밑에 나와 있어요. 모호하대요. 근데 모호가 있으니까 비교급? 그 앞에 much가 있으니까 비교급 강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캐릭터에 기반한 이모티콘과 같은 이모티콘은요. 사실은 훨씬 더 모호합니다. relative to 뭐뭐와 비교하여 뭐 이런 뜻이죠. 뭐와 비교해서냐면 face to face cues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어떤 대면하는 그런 cues 단서들보다는 사실은 애매해요. 뭐가 모호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문장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가 모호하다. 뭐가 애매하다. 그렇죠. 감정을 이해하는데 이 감정이 뭘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제 애매모호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nd 그리고 may end up, 우리 end up ing 나왔어요. 그리고 be interpreted, 우리 interpret 그러면 이제 해석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냐면 very different, 굉장히 다르게 by different users, 각기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매우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잠깐 1번 문장에서는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모티콘이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사실 도움이 된다 되지 않는다?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럼 사실은 이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크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더니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nonetheless가 나왔다는 건 글의 흐름을 한번 바꾸겠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이 글이 2번 문장이 우리 문맥상 괜찮으려면 이제 뭐 이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진짜 그런지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esearch indicate, 연구에서 indicate 어떠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냐면 they are useful tools. 그것들이 유용한 도구다라는 것을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they라고 하는 건 이모티콘스겠죠. 그렇죠? 뭐에? In online text-based communication. 이 온라인상의 텍스트, 여러분 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텍스트에 기반한 이런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이모티콘이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라고 해서 이제 다시 반전이 와요. 도움이 된대요. One study of 137 instant messaging users. 한 연구죠. 누구를 갖고 연구한 거냐면 137개의 인스턴트 메시징, 어떤 뭐 실시간의 이런 메시지를 사용하는 이 사용자들에 대한 한 연구에서 revealed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이모티콘이 allowed users to correctly understand. 일단 여기까지 갑니다. 우리 allow라는 동사는요. 목적어 넘어서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좋아하는 아이고요. 투부정사 좋아한대요. 그러면 correctly 가운데로 묶고 to 동사 원형. 여기까지 일단 가셔야겠죠. 그쵸? allow는 그렇죠. 누가 뭘 하도록 허용하다, 허가하다, 할 수 있게 해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면 우리 이런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사실을 한 연구가 보여주었대요. 뭘 이해하게 해주냐면 the level, 정도요. 그리고 direction, 방향이요. 뭐의 정도와 방향이냐면 감정과 attitude, 태도와 그리고 attention expression, 어떤 집중을 표현하는 것과 주의 집중을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도와 그리고 방향을 보여주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잠깐만, 감정을 보여준다라고 했으니까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And that, 그리고 여러분 이때 and를 전후로 해서는요. 누가 revealed that and revealed that 이렇게 이제 병렬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었고 또 어떤 사실을 드러내줬냐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what a definite advantage, 우리 definite는 아주 명확한, 분명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명확한 이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뭐에 있어서? In non-verbal communications. 비언어적인,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비언어적인 이런 소통에 있어서는 진짜 도움이 된다. 즉 어떤 감정적인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2번 괜찮고 3번 괜찮고요. 4번 갈게요. In fact, 사실상 소울은 어떻게? 더 나아가서 우리 4번 문장이요. 전체 흐름, 글의 주제랑 맞으려면 우리 3번 문장에다가 더 강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3번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 이모티콘이 감정을 전달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그럼 4번에서도 여러분 4번 문장이 맞으려면 또 똑같은 이야기. 근데 좀 더 세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4번에서 뭐라 했냐면 하지만 더 나아가서 There have been few studies. A few 아니에요 여러분. few예요. 그러면 연구가 거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뭐에 대한 연구냐면 관계에 대한 연구요. 누구와 누구? verbal, 언어적인. 그리고 non-verbal, 비언어적인 communication, 의사소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임팩트가 맞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모티콘이 도움이 돼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관계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진짜 생뚱맞다. 그쵸?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4번이 답이려면 5번이 3번 문장과 같은 맥락이 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같은 5번에 그래요. 그럼 similarly, 마찬가지로 그럼 도움이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Another study showed that 또 다른 연구에선 어떤 사실을 보여줬냐면 이모티콘이요. useful, 도움이 되더래요. 뭐를 하는데? In strengthening the intensity. 우리 intensity라고 하면 이거 강도거든요. 어떤 강도를 strengthening, 더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더래요. 누구의 강도냐면 어떤 언어적인 메시지의 강도를 더 강화시키는데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죠. In the expression of sarcasm, sarcasm 밑에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풍자적인 표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메시지의 강도를 더 강화시키는데도 이런 이모티콘이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적인 표현, 글로 뭐라고 썼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이모티콘 띡 하나 보내주면 정말 그 말이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어적 메시지가 갖고 있는 감정 또한 더 강하게 전달에 도움이 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4번만 빼놓고서는 이 글의 주제는 이모티콘이 온라인상에서 사용자들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결론은 여러분 뭐예요? 도움이 된다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36번, 37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36번 문제도 우리 친구들의 정답률을 보니까 상당히 낮았던 그런 문제였었어요. 순서 정하는 문제. 여러분 순서 정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일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읽습니다. 다음 A단락, B단락, C단락이 나오는데 A단락, B단락, C단락은 순서대로 읽지 않고요. A단락, B단락, C단락에 첫 문장만 먼저 읽어요. 첫 문장만 읽고 중요한 것은 우리 발문에서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박스 안에 읽고 첫 문장 보면서 이어지지 못할 것을 찾아요. 이게 여러분 관건이에요. 이어지지 못할 것을 찾아서 내용상 못 이어지겠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것부터 저는 순서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순서에 대해서는 일단 각 첫 문장을 보면서 이어지지 못할 것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니다. 갔더니 Students work to get good grade. 학생들은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 work, 문맥상 어떻게 학생들이니까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 정도로 가시면 되겠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심지어 when they have no interest in their studies, 그들이 자신의 학업에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을 때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People seek job advancement. 그리고 사람들은요, seek 찾아요, 추구해요. 우리 일자리에 있어서 advancement, 이거 발전이잖아요. 우리 일자리에서 발전이라는 거 보통 이제 승진 뭐 이런 거거든요. 승진을 하려고 애를 써요. even 심지어 when they are happy with the jobs, 그들이 만족해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they already have,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이 직업, 이 일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행복해 있을 때조차도 더 좋은 직업을 찾아야지, 나 승진해야지, 이런데요. 됐습니까? 잠깐만, 갑자기 학생들 이야기 나오다가 사람들 이야기 나오다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을 대할 때는 항상 뭘 얘기하려고 할까? 좀 집중을 해보자고요. 학생들도 사람들도 사실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데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글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뉘앙스 찾으셨죠, 여러분? 굳이 학업에 관심이 없는데, 굳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해 하는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막 좋은 일을 찾고, 이거에 대해서 필자 입장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별로 긍정적이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오케이, A, B, C 첫 문장 갑니다. A 갔더니 It's like being in a crowded football stadium. 그것은 뭐와 마찬가지, 뭐와 비슷하냐면 crowded, 사람들이 붐비는 축구 경기장에서 watching the crucial play. 우리 crucial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중요한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됐어요? 잠깐만. 여러분 A요.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붐비는 축구 경기장에서 중요한 경기를 보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뭘까요,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뭘까요? 굳이 주어진 글 다음에 못 나올까요? 선생님, 이 이슬요, 이렇게 학생들이 혹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을 찾아서 애쓰는 모습이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우리 역사적으로 여러분 20년, 30년이 되어지는 이 수능을 치르는 동안 A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A 넘겨요. B번 갑니다. 그랬더니 and 그리고 if someone refuses to stand, 만약 누군가가 일어서기를 거부한다면 he might just as well not be at the game at 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might 혹은 may as well 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not이니까 뭐뭐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는 그 경기에 아예 없는 편이 나아요. 그냥 일어서지 않을 거면 경기에 없는 게 나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일단 여러분 B는 주어진 걸 다음에 이어져요? 못 이어지죠. 왜요? 그렇죠. 그 경기를 여러분 갑자기 대뜸 어디서 경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B 안 돼요. C번 갑니다. soon 곧 everyone is standing,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요. just to be able to see, 볼 수 있기 위해서요. as well, 그만큼 잘이요. 뭐만큼이나 as for, 이전만큼 잘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곧 일어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C는 주어진 걸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죠. 이전의 상황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래요. 곧 모든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이전만큼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그럼 그 이전은 잘 볼 수 있었던 상황이 나와야지 그 이전만큼 잘 보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전의 기준이 주어진 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됐습니까? 그럼 C도 못 나와요. 어라? 그럼 B 확실히 못 나오고 C 확실히 못 나오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어요. 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A가 제일 먼저 나오면요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뒤에 C, B를 읽지 않아도 선택지 5개 중에 A로 시작하는 한 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께서 B가 못 나와, C가 못 나와, 이어지지 못할 아이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입견을 깨셨다면 A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난 본 적이 없어. 법 아니잖아요.
누가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편견만 깨셨더라면 사실은 그냥 나머지 읽지 않고도 답은 1번. 이럴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정답률을 보면 한 50% 전후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려웠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어지지 못할 걸 지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왜? 계속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선입견은 지식에 기반해야 돼요. 정답에 기반해야지. 여러분,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갑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붐비는 축구 경기장에서 중요한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같습니다. A spectator several rows in front.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several 몇몇의 row는 여러분 줄이에요. 그래서 몇 줄 앞에 있는 a spectator, 우리 spectator는 이제 관중이죠, 그쵸? 이 축구 경기장에 있는 한 관중이 stand up,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앞에 앉아 있는 관객이 to get a better view, 더 나은 시야를 얻기 위해서, 즉 더 잘 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a chain reaction, 우리 chain reaction은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줄줄이 뭐 소세지 비엔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 어쨌든 줄줄이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B와 C를 보면서 A에 이어지지 못할 아이, 혹은 누가 오는 것이 더 적절한 점을 보시면 돼요. 갔더니 그리고 누군가가 일어서기를 거부하면 다음.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전보다 잘 보려고 일어서게 돼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C가 좋죠. 왜냐면 A에서 뭐라 그랬어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그 연쇄 반응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전 언제? 그 앞줄에 앉았던 그 관객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잘 보기 위해서 모두가 일어납니다. 괜찮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C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everyone, 모든 사람이 on their feet, 우리 on one's feet, 그럼 이제 서는 거죠, 그쵸? 모든 사람이 서게 돼요. rather than, 뭐 하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서게 되지만 no one's position, 그 어떤 사람의 위치도 has improved, 더 나아지지 않아요. 향상되지 않아요. 왜냐? 나만 쓴 게 아니라 모두 섰으니까 사실은 볼 수 있는 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누군가가 서기를 거절해요. 난 안 서겠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 경기에 아예 없는 편이 나요. 어차피 못 볼 테니까. When people pursue goods, 사람들이 우리 goods라고 하면 재화란 뜻도 있고 이익이란 뜻도 있어서 여기서는 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정도로 볼게요. 어떤 이익이냐면 there are positional, 우리 positional 그럼 이제 위치와 관련된 어떤 위치와 관련된 이익을 추구할 때 they can't help being in the rat race. 우리 cannot help ing, can help ing 무슨 뜻이에요? 도울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 rat race, 어떤 들쥐의 경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에 여러분, 어떤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의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그냥 무의미한 경쟁일 뿐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위치에 있어서의 이익이 뭐야? 여러분, 나 학업에 관심이 없는데 더 열심히 공부해요. 왜? 등수 올리려고. 나 현재 직업에 만족하는데 나 승진할 거예요. 더 좋은 직업 얻을 거예요. 왜? 남보다 높이 있으려고. 나 관중인데 벌떡 일어서요. 왜? 남보다 더 잘 보려고. 여러분, 이러한 위치에 있어서의 이익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무한 경쟁. 하지만 무의미한 무한 경쟁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to choose not to run. 나는 안 뛰겠어. 난 서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패배하고 지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필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죠. 이런 위치에 있어서의 이익을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에 무의미한 경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